자, 11월 28일 장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 아침 시장과 장 끝난 이후가 명암이 많이 갈리는 모습으로 마감하는데 어, 요약하자면요. 일단 뭐 카톡방이나 장중 방송에서 오늘 다 하루 종일 언급을 다 드렸던 내용을 마지막에 간단히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 하락 사유를 생각할 때 가장 주말 사이에 많이 생긴 게 이제 중국 악재죠. 뭐 다른 것들은 이미 시장에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고 뭐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 대한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 반정부 시위, 이 점이 이거 왜 생겼어요? 코로나,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발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사유가 월드컵이죠. 지금 뭐 다들 기사를 보셨듯 아시겠지만 중국 국민들이 월드컵에 진출을 하지 못했지만 월드컵을 시청하는 열기가 굉장하다고 하죠. 그러면서 보니까 아씨 우리는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데 왜 다른 나라들은 지구촌은 지금 축제를 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지금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가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중국에서 볼 수 없는 풍경들이잖아요. 예. 거기에 따른 지금 약간 부담감, 증시는 안정적인 걸 좋아하지 뭔가 사건 사고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부담감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우려감이죠. 뭐 지금 사실 글로벌리한 트렌드는 이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거잖아요. 좀 이제 마스크도 탈피하고 코로나는 이제 감기로서 인정을 하고 공존하자 이걸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방역 조치가 강한 상태니까 아무리 경제를 생각해서 한다고 발표를 지난주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세계 추세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반발 그리고 이 시위를 통해서 과연 어떤 정부의 반응이 있을까에 대한 외국인들의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강한 조치로 갈 수도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면은 조금 누그러지는 게 맞는 건데 일단 중국의 특성상 더 조치를 강하게 세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장이 싫어하는 거죠. 예, 시장이 거기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중국 증시는 오늘 아침에 한 2% 정도까지 오전에 빠지다가 꼬리를 달고 많이 올라오는데 이평선은 깨져 있었어요 아침에. 근데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것은 최근에 중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던 외국인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움직임이 올라갈 때 좀 팔고 다시 내려오기 시작할 때 하락을 주도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매도를 주도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찍고 터닝할 때 다시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 바닥을 사는 관점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외국인들이 다 지금 들어왔다가 나갔다 지금 그런 망설임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외국인들이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도 외국인들이 빠져나가 있던 거 다시 다 들어오면서 끝났죠. 선물 5,600억. 우리가 종가가 형성된 다음에 더 많이 샀습니다. 그쵸? 여기 외국인들 선물 보면은 마지막에 3시 20분까지 외국인들이 3,600억 정도 매수를 하다가 종가까지 한 2,000억을 더 산 겁니다. 즉 현물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2천억을 땡겼다라는 거예요. 즉 베이시스만 올렸어요. 베이시스만 정상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베이시스 선물과 현물의 차이, 코스피 200과 선물의 차이가 지금 이론 베이시스가 0.38인데 그것보다 더 올려놨습니다. 원래 이거보다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상치로 회복을 하고 끝나는 모습입니다. 보통 선물을 땡기고 베이시스가 벌어지면 다음날 다시 원위치로 좁히기 위해 차익 거래가 나오면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가 1포인트도 넘지도 않고 정상치를 회복한 수준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다음날 매도로 바뀐다고 볼 수도 없어요. 즉 현재 장중에 반영하고 있는 0.8%의 나스닥 하락률 그것보다는 미국 증시가 좀 개선돼서 끝난다면 우리는 오늘 과도한 우려감에 의한 반발 매수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장중에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듯 이번 주에 방해 요소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들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일은 베이지북 공개가 되면서 미국에서 베이지북 공개가 되면서 동시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이제 12월 마지막 금리 인상
일정을 앞두고 파월의장에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말을 할지 변동 요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클리 옵션 만기가 목요일에 있죠. 이건 수요일이고요. 수요일 밤 목요일에 우리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는데, 자 월물 옵션 포지션 월 그 12월 8일 내마녀의 날로 가기 마지막 주입니다. 내마녀의 날 포지션이 양호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제 카톡방과 영상을 살펴보시면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최근에 쌓인 게 그렇게 양호한 포지션을 보이고 있다. 물론 개인과 함께요. 그런데 그 마지막 관문인 위클리 옵션 만기에 초기 포지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였는데 오늘 많이 개선되고 끝났어요. 제가 장중까지만 해도, 오전까지만 해도 위클리 옵션 때문에 부담을 좀 느낄 수 있다, 목요일까지 그랬는데 지금 3시, 2시 반 이후 포지션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상당 부분 장악을 했어요. 자,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315포인트 315 위로 325까지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땡겼습니다. 지금 금액적으로는 안 나와요. 워낙 가격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상승 포지션을 대부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방해가 요소는 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금요일에 고용보고서, 미국 고용보고서 공개가 됩니다. 자, 요것도 변수죠. 변수 일정을 좀 살펴봤고요. 수목금. 그러고 나서 12월 8일 내마녀의 날로 갑니다. 내마녀의 날은요, 특히나 이번 내마녀의 날은 올해 한 해 하락을 지배했던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내마녀의 날이죠. 369, 12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임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 포지션이 지금 어떻냐? 장중에는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변한 게 있나 살펴보니까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그만큼 누적량이 크다라는 겁니다. 누적량이 크다라는 건데 현재 가장 주요 판단 주체 외국인, 금융투자, 개인이죠. 현재 외국인은 최적 포지션이 325포인트에서 나오고요. 325 이상으로 가면 더 좋습니다. 미세하게 좋아요. 금융투자는요, 325든 뭐든 상관없이 지금 그때까지 최대한 많이 끌어올리는 게 좋아요. 최대한 많이 끌어올리는 게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좋은 상태입니다. 외국인도 325포인트에서 정점을 만들지만 그 이상으로 올려도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선물을 바닥에서 많이 잡아놔서. 옵션은 해지용으로 하방을 많이 잡아놓긴 했지만 오늘 좀 양호하게 만회가 됐죠. 오늘 조금 정돈이 됐죠. 여기 보시면 개인들의 콜옵션 매도와 외국인 풋옵션 매도가 잡히면서 좀 개선이 좀 됐습니다. 개인들도 상방이에요. 문제는 개인들도 상방인데 그 상방의 위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개인들이 상방을 쥐고 있는 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약해보자면 개인들 상방, 외국인 우리가, 그리고 금융투자 우리가 상방을 보고 있는데 개인들도 상방을 보고 있다? 이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을 흔들어서 떨굽니다. 언제요? 이번 주에. 어떤 사유로요? 중국발 악재를 부각시켜서. 실제로는 자신들이 저점을 매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발 악재를 공폭을 크게 형성을 시켜서 개인들을 팔게 만듭니다. 일단 선물부터 팔았네요. 옵션부터 팔았네요. 판 게 아니라 옵션부터 하방 베팅하고 선물부터 매수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런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포지션은 여전히 개인들만 슬쩍 따돌려주면 양호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 종목들 특별히 관여 안 했어요. 지난주에 매매하다가 오늘은 뭐 조정장이었으니까 좀 쉬었는데 기존에 관심을 많이 갖고 뭐 중간에 매도 크게 올랐을 때 매도를 다 했는데 포스코 엠텍이 결국엔 터졌습니다. 위로. 결국에는 매집한 종목, 매집이 된 것을 포착한 종목, 특히나 제가 관심을 갖고 매집을 포착한 종목들은 시간이 문제지 결국에는 터질 때 강하게 터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좀 빠른 게 있고 느린 게 있고 하면서 개인들을 떨궈내는 작업, 특히나 22년도에는 그런 종목들이 더 많이 형성됐고요. 그런 종목들이 22년 말부터 23년 때까지 계속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물린 것을 회복을 시키려고 할 거예요. 예. 개인들 따돌리고 결국에는 매집 세력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끌고 올 수 있는 중소형 개별 종목을 공략을 합니다. 그 종목의 재료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일정 파악하고 공시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봐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이런 시장이 오늘처럼 뭐 하락하고 오늘 사실 15% 이상 종목이 경동 인베스트먼트, 경동 인베스트랑 포스코 MT랑 BP도 3개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2,400개 종목 중에 15% 이상 상승하면서 마친 게 3개밖에 없는 오늘 종목 하락이 두드러진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바로 커버가 된다면 현물 주식이야 음봉 봐도 다음날 양봉 꼬리 달고 다음날 급등 만들면서 돌아 올리는 거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길 거고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상태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일단 미국 증시가 좀 끌어올려서 마감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중국발 악재를 장중에 소화해내고 올라가면 됩니다. 예, 그런 상태를 기대해 볼게요. 그러면서 야간 선물 우리가 끌고 올라가는지도 보면서 자 시간이 시작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아프리카 TV 제가 이 계정으로 시작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그것도 응원해 주신 분들 축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카톡방에서 같이 공부할 분들 여전히 오픈카톡 유종구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댓글 주소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모집할지 몰라요. 내년도에는 사실 딱히 큰 계획이 없어서 지금처럼 유지할지는. 그래서 가능하실 때 연락 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TV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